마음이 가벼운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채우려 할수록 무거워지고 비울수록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의 깊이를 아실 겁니다. 오늘은 공자가 강조한 노년의 행복에 대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함께 조용히 돌아보려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자에게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행복을 만듭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과 노년의 행복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얻으며 행복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우며 행복해진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채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지위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나이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무겁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킬 것이 많으면 불안도 많습니다. 공자는 왜 나이가 들수록 비움을 강조했을까요?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을 이순이라 하니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걱정도 적고 욕심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고 말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얻으려는 마음이 노년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얻으셨을 겁니다.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필요하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왜 평온을 깨뜨릴까요? 첫째,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면 잃을까봐 두렵고 더 얻으려면 실패할까봐 걱정됩니다. 둘째,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지면 또 조금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고 만족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용이란 지나침도 부족함도 아닌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절제와 중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것은 가지되 갖고 싶은 것은 내려놓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자식에게 얼마를 남기겠다는 욕심, 더 모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남긴다고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건도 비우세요. 옷장에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랍에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세요. 물건을 버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가지되 소중히 하는 것이 많이 가지되 허투루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60대가 되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길을 가고 소인은 남의 길을 부러워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을 견주는 습관이 노년의 자존을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성공했는데, 누구네 집은 크던데, 누구는 손주가 몇인데 하며 비교합니다. 공자는 비교를 경계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편안하라는 겁니다. 비교가 왜 노년의 자존을 무너뜨릴까요? 비교할수록 내 것은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과 비교하면 부족해집니다. 60년을 살아오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을 세지 말고 이룬 것을 세어보세요.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함께 어울리되 남과 같아지려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은 다르고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릅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예전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남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고 내 평온을 지키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추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후회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붙잡는 마음이 현재를 무겁게 만듭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놓으라고 말입니다. 후회해봤자 바뀌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버린 일은 말하지 말고 이루어진 일은 간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추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후회가 왜 문제일까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어제의 후회로 오늘을 보내면 내일은 또 후회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상대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현재에 충실하다고 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이루었던 것, 예전에 잘 나갔던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과거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후회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상처 주는 인간관계입니다.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의 피로가 노년을 힘들게 만듭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 편한 사람 몇 명이면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벗은 세 가지가 이롭다. 정직한 벗, 신에 있는 벗, 견문이 넓은 벗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 하세요. 어떤 관계를 버려야 할까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이런 관계도 정리하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우시다면 용서하되 다시 가까이 하지는 마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겁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란거리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평온해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고 싶은 곳만 가세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남의 기대에 맞추려는 삶입니다. 자식, 사회, 주변 시선에 대한 집착이 노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남의 기대에 맞춰 사셨을 겁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의 기대도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원하는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되어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70년을 살아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도 내려놓으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 구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준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연하다고 말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진짜 나를 살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억지로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덕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남의 기대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60대입니다. 돌아보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왜 버리지 못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더 가져야 했고, 더 이뤄야 했고, 더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나이의 과제였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과 경쟁해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됐고, 앞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인맥이 중요했고, 많은 사람을 알아야 했고,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이 되어야 귀가 순해진다고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며 깨닫게 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무겁다는 것, 욕심이 많으면 불안하다는 것, 관계가 많으면 피곤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울수록 마음이 넓어진다고 말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온해집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선택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가지되 소중히 하는 것이 많이 가지되 허투루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비울수록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평온, 건강, 좋은 관계, 마음의 안정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60대가 되어야 알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이 줄고 마음이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노년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자가 그린 군자의 노년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첫째, 말이 줄고 마음이 깊어진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합니다. 말이 적어도 존재감이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습니다. 둘째, 소유보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관계를 자랑합니다. 편안한 사람, 마음 맞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셋째, 욕심보다 평온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태연하고 소인은 항상 걱정한다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평온의 비결입니다. 넷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라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것, 밥이 맛있는 것, 잠자리가 편한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다섯째, 홀로 있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어도 즐겁다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풍요롭고 조용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욕심을 하나 내려놓으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 버리세요. 안 입는 옷을 누군가에게 주세요. 물건을 버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내일은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기뻐하세요. 모레는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을 살고 지금을 즐기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도 하나씩 정리하세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과의 약속을 줄이세요. 편한 사람을 자주 만나고 좋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남의 기대도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사세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정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온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온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고, 상처 주는 관계를 내려놓고, 남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공자가 말한 5가지를 기억하세요. 과도한 욕심, 비교하는 마음, 과거에 대한 집착, 상처 주는 관계, 남의 기대 말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평온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비울수록 마음이 넓어진다고 말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온해집니다. 이제 좀 내려놓아도 되겠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움의 지혜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리의 끝이 아니라 평온의 시작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으세요.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삶이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노년의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